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제주도 근처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현재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선원 27명 중 14명만 구조가 됐고 나머지 13명은 지금 수색 중입니다. 양동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사고 선박은 120톤이 넘는 대형 선망어선으로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변을 지나던 다른 선박이 14명은 구조했지만 이 중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고 나머지 13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승선원 27명 가운데 한국인은 16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앙구조본부를 가동해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주해경은 헬기 한 대와 경비함정 2척, 연안구조정 한 척이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고 경비함정 2척과 구조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어선 10여 척도 수색에 동참하고 있으며 해군도 출동해 현장 수색을 도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이어 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4.5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난 9월 0.5%포인트 빅컷에 이은 두 차례 연속으로 통화정책의 초점이 물가 안정에서 성장과 또 고용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다시 줄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선거가 우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7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에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쳐 누구나 단기를 넘어 경제를 전망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향후 정책 변화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에 대한 영향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CNN은 연준이 금리 인하 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 스타일상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이 확정되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서방의 협상을 공개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포기하는 휴전은 푸틴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북한군까지 자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 연설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각국이 자신들 이익을 점점 더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формируется совершенно новое мировое устройство, не похожее на то, что мы знаем из прошлого. Например, 푸틴의 최측근인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면서 파괴할지 아니면 현실을 깨닫고 대화에 나설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며 서방의 협상을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에 끝낼 수 있다고 언급한 발언을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propose something in order to solve the Ukrainian crisis, even before his inauguration. Of course, there was a little bit over-exaggeration that he would.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대화 제안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의 축하 인사를 보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한 휴전안은 푸틴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북한 군인들이 자국 국민을 죽이려 한다고 지원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Europe seek the favor of Kim Jong-un in hopes that he too will leave Europe in peace. No. 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만여 명 가운데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최근 첫 교전이 벌어졌고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자포리자 주택과 병원 등의 공습을 이어가면서 최소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을 통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양쪽의 이익이고 다투면 서로 손해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중미 관계는 양국의 공동 이익과 국제사회 기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미국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권력 이악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패배했지만 꺾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공화당의 의회 상하원도 모두 장악할 기세여서 트럼프 당선인이 견제장치 없는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정직하고 공정했다며 미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We accept the choice the country made. I've said many times, you can't love your country only when you win. You can't love your neighbor only when you agree. Bring down the temperature.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자신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온 마음을 다한 선거 운동이었다고 위로를 건넨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도 패배했지만 꺾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etbacks are unavoidable, but giving up is unforgivable. Remember, a defeat does not mean we are defeated. We lost this battle. The America of your dreams is calling for you to get back up.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다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대선 이후 상황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52석을 확보해 과반을 넘겼고 이미 다수당이었던 하원 개표에서도 민주당을 앞서고 있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해온 불법 이민자 추방과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개정 등 핵심 공약을 의회에 장벽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법부 역시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임명한 대법관들로 구성된 보수 우위 체제여서 입법과 사법부 모두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대선 압승에 이어 미국의 권력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의 강력한 국정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이창용 한은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트럼프 재집권 확정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환율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급 변동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식이 서울 명동에서 열립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내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데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 폭과 또 참여 기업들이 확대됐습니다. 오늘부터 15일 안으로 중국 여행 시 비자가 면제됩니다. 이번 무비자 조치는 관광과 사업, 친지 방문, 경유 목적에 한정되고 취업이나 유학, 공연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땐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계청이 오늘부터 전국 모든 거처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오는 27일까지 전국 1,600만 가구와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카센터와 공장은 모두 타서 잿더미가 됐고 또 오피스텔과 아파트 화재도 나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혜영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건물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충남 홍성군에 있는 카센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불길이 건물을 다 덮어가지고 이제 불이 엄청 크게 났더라고요. 불은 30여 분 만에 잡혔고 영업을 마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카센터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공장 위로 시커먼 연기 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공장 내부엔 불길이 가득합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철판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등 9명이 대피했고 공장 3동 가운데 2동이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에 놀란 주민 52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6시 20분쯤엔 서울 신길동에 있는 오피스텔 10층에서 불이 나 주민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선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국지성 돌풍으로 인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총력 진화에도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아서 주민 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 뼈대만 남은 건물이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난 곳은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 2곳. 특히 벤투라 카운티 캐머릴로 인근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무서운 기세의 산불은 순식간에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당국이 1000여 명의 인력과 헬기를 투입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Bushes are burning, grass is burning, hedgerows are burning, agricultural fields are burning, and structures are burning. This fire is moving dangerously fast. 이 일대 주택 등 건물 천여 채가 위협받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ere's a lot of homes that have burned. This neighborhood right here, there's probably like 5 or 6 really nice houses. The roof's collapsing on this one. Sad to see. 아직 정확한 발화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AP통신은 이 지역에 악명 높은 센타에나 바람이 불면서 산불에 취약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센타에나 강풍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캘리포니아주 해안으로 부는 건조한 바람으로 허리케인급 속도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악마의 바람으로 불립니다. 미국 기상청은 적색경보를 발령했고 인근 지역에서도 강풍에 유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120년 만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뉴저지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미국 곳곳이 가을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아몬드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운동 후의 통증과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행하는 식품과학 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연구 참가자들이 매일 운동 이후 2줌 정도의 생아몬드를 섭취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근육통이나 근육 손상 지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 운동영양학과 마크 컨 박사는 가공하지 않은 형태로 아몬드를 섭취할 때 보충제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부당 광고를 하거나 마약류를 불법 판매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 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식약처는 ADHD 증상이 없는데 치료제를 먹을 경우 오히려 불면증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쓸 수 없는 중국산 단김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를 만든 업체 3곳을 적발하고 생산 제품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중국산 단김의 경우 현지에서는 먹고 있지만 식용 근거가 검증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며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문 배달 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무인 매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무인 매장에서는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에서 직접 살필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 1조 4천억 원가량을 노 관장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여부를 오늘 자정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기각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올라온 가사 사건의 80%가량이 제대로 된 심리 없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주식 처분으로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최 회장으로선 최악의 결과인 셈입니다. 다만 양측이 여러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 다른 사건들보다는 심리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조 원 넘는 돈이 걸린 세계 이혼 소송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일주일 뒤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또 다른 재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후 4시에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요. 최 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4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서모 전 마이더스 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습니다. 서 전 대표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만들어서 피해자 5,200여 명으로부터 3,6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사 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와주고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의 2심 선고도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달까지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현실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인류가 스스로 정한 한계선인 1.5도를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인데요. 하지만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인류의 공동 대응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불과 8시간 만에 20개월치 비가 쏟아진 스페인 폭우의 원인은 예년보다 따뜻한 지중해였습니다. We have really warm air mass near the surface produced by this warm Mediterranean Sea. 일본에서도 이상 고온이 이어져 후지산에는 130년 관측 역사상 가장 늦게 첫눈이 내렸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지구의 평균 기온은 1.65도 상승해
10월 기준으론 역사상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제 남은 두 달간 극적인 저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올해가 지난해를 넘어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5년 파리 협정에서 합의한 억제 목표인 1.5도도 사상 처음으로 무너질 전망입니다. 1.5도는 지구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인류가 스스로 정한 한계선입니다. But it's very likely, well, virtually certain now, that it will exceed the 1.5 threshold for the first time. 하지만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인류의 공동 대응에는 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집권 1기에 이어 다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전기차에 초점을 맞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재생에너지에도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신 화석연료를 대대적으로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해 석유와 가스업계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We will quickly become energy independent and we will frack, frack, frack and drill, baby, drill.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and frack, frack, frack.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이행되면 대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40억 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가 돼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예능 흑백요리사의 일부 출연진이 이 출연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을 품평하는 내용이 담긴 하이브의 내부 문건이 내부자의 폭로로 추가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넷플릭스 이 시리즈 흑백요리사 관련 출연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명 한식대가이신 이영숙 씨가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아서 관련 소송만 17건이라는 소식이 어제 YTN 단독 보도로 전해졌어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영숙 씨는 흑백요리사의 100팀 소속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씨가 1억 원을 빌린 뒤 약 14년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다툼도 1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채권자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원도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 씨가 이를 지키지 않은 건데요. 이후에도 이 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A씨는 3번의 경매를 통해 받아낸 돈이 총 4,233만 원이라면서 이 씨의 자발적인 상환은 1원도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계속되는 법적 다툼 끝에 이 씨의 흑백요리사 출연료도 압류됐습니다. 이 씨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황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팬들은 충격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최종 탑3에 들었던 흑백요리사죠. 트리플 스타 강승원 씨는 또 논란이 또 많은데 과거 사생활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 강 씨가 공식 석상에 나섰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트리플 스타 강승원 씨가 지난 일요일 서울시가 주최한 미식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행사 4일 전인 지난달 30일 강 씨의 여성 편력, 취업 로비, 공금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중 강 씨가 전 아내에게 쓴 반성문에는 레스토랑을 찾은 여성 손님을 CCTV로 몰래 훔쳐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SNS 계정의 댓글 기능도 제한하고 대중과의 소통도 차단했습니다. 네. 논란이 거세지자 일부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번 미식 행사에 강 씨의 출연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 씨는 행사 참석을 강행했습니다. 의혹에 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지만 함께 행사에 참석한 안성재 셰프가 강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그룹 라붐 출신 유리 씨 그리고 FTA일랜드 멤버인 최민환 씨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협의 이혼을 한 지가 10개월 전이거든요. 지금 소송으로 돌입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유리 씨는 양육권을 되찾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 서울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유리 씨는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뒤늦게 소송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는 최민환 씨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서 당시 심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어 위자료 등을 제대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폭로하게 되면서 양육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 소송을 결심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유리 씨는 엄마로서 책임을 져버린 적이 없고 아이들을 버린 적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공개된 후 최민환 씨는 활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는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예정됐던 공연 무대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FT 아일랜드는 최민환 씨를 제외하고 2인조로 잠정 활동 중입니다. 이 가운데 최민환 씨는 의혹이나 소송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연예인들의 이혼 관련 공방전이 뜨거웠는데 대중들의 시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유리 씨와 최민환 씨를 향한 여론은 응원과 지적이 엇갈린 모양새입니다. 이전에는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기고 이혼한 상황만 두고 유리 씨를 비난하는 의견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이혼 사유를 폭로한 후에는 응원의 목소리로 뒤집혔습니다. 동시에 최민환 씨를 향한 비판 여론은 훨씬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적나라하게 이혼 사유를 폭로한 유리 씨의 선택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의 공방전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혼에 관한 스타의 폭로전 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이 공개되거나 의도치 않게 자녀들이 피해당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넘는 폭로전이나 공방전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연예계 이혼 소식이 자꾸 접해지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좀 국민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국정감사에서 또 공개가 됐던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내부 문건 파장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일부가 또 추가로 공개가 됐다고요? 네, 국정감사 이후 약 보름 만에 하이브의 내부 문건이 추가 폭로됐습니다. 하이브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공개한 이번 문건 내용도 최초 공개된 내용과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타 소속사 가수, 방송인, 유명 예능 PD, 업계 관계자 등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비방에 가까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성자는 하이브 소속 레이블 임원들이 이 문건을 보지 않았다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논란을 회피하려 하는 내부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성자는 2년 동안 이 보고서를 보고도 동조하고 묵인해온 수신자들이 있다면서 임원진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 당사자인 연예인과 또 해당 소속사들은 얼마나 또 황당했을지. 네, 이번 폭로로 하이브의 역바이럴 의혹이 쟁적으로 다시 떠올랐는데 일단 이 역바이럴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역바이럴은 상대 기업이나 경쟁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고의로 퍼뜨려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역바이럴은 가요, 영화 할 것 없이 연예계 전반에서 잊을만 하면 제기되는 의혹 중 하나인데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향적인 평가가 들어있는 SNS 콘텐츠 같은 것들이 역바이럴의 일환으로 주로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평판을 깎는 행위다 보니 누군가 다른 연예인이나 콘텐츠에 대해 역바이럴을 실제 진행했다면 도의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의 팬덤이 예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선거 때나 이제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느낌인데 결국 하이브가 이 역바이럴을 실제로 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네. 추가 폭로글의 작성자는 역바이럴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는 다르게 이 보고서에 언급된 많은 부분이 실제 계획으로 진행됐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역바이럴이 민감한 이슈인 만큼 많은 K-팝 팬들이 이 지점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하이브 이재상 CEO는 이 문건 논란에 관해 사과할 당시 역바이럴에 대한 의혹을 이미 한 차례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 의혹으로 소속 가수와 구성원이 무고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었는데요. 이재상 CEO의 사과문 내용과 배치되는 폭로가 나오면서 하이브의 역바이럴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유쾌하게 소개한 짧은 웹 드라마가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이 열광하면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강내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이분기리의 숏폼 웹드라마입니다. 중국인 소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꿈속에서 아이돌의 매니저로 활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서울의 특색 있는 장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남자 주인공은 엠넷 보이즈 플래닛에 출연해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얻은 중국 배우 천지안위가 캐스팅됐습니다. 这部作品找到我的时候，一方面是想再来韩国，其实短剧上线之后也受到了很多大家的喜欢和关注。 이 웹드라마는 중국 비짓 서울 웨이보와 더우인, 샤오홍시에 공개됐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무려 1,007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겁니다. 중국 시청자들은 서울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며 서울 여행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K-팝 아이돌이라는 소재에도 반응했습니다. 숏폼 영상은 중국 MZ세대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기에 중국 스태프들로 팀을 구성하여 온라인 초단편 드라마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맞춘 전략으로 중국 MZ세대의 서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성공한 숏폼 웹드라마. 첫 시도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만큼 지역별, 세대별 차별화 전략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강내리입니다. 최근 K-팝이 세계 주목을 받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팝송에 많은 영향을 받은 시절이 있었죠. 네, 그중에 이분은 도시, 바람, 또 청량함을 상징하는 한국형 시티팝의 대표 주자로 꼽을 수 있는데요. 시대의 멋을 반영한 멋진 가수이자 또 천재 프로듀서인 김현철 씨를 만나봤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도시의 밤과 세련된 일상을 멜로디로 담아낸 가수 김현철. 들국화, 시인과 촌장 등을 배출한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산실 동아기획에 발탁돼 만 20살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틀곡을 이걸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거의 전혀 없는 얘기였어요. 타이틀곡도 자기가 골랐고 곡 순서도 자기가 짰고. 춘천 가는 기차, 달의 몰락, 왜 그래 등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는데 노래방이 처음 시작될 때는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드는 생각은 저 옆방보다 잘 불러야 되겠다. 히트곡 춘천 가는 기차와 관련된 비화도 재밌습니다. 조금은 지쳐 있었나 봐. 공부도 안 하는 게 뭘 지쳐. 김 씨는 천재 작곡가로도 불렸습니다. 가수 이소라, 장혜진의 앨범 프로듀싱을 비롯해 이문세, 윤상, 아이유 등 수많은 가수들에게 곡을 건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약혼하고 나서 짝지끼리 그대 안의 블루를 자주 불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는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꾸준한 성공 이후 김 씨에게는 극심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작업하던 악기를 내다 팔 정도로 고독한 감정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음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긴 공백기는 음악에 대한 애착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곡 이제 완성되면 그건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앞뒤 재고, 뭐 계절 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유머와 여유가 어울리는 가수 김현철 씨의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40대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숨기고 아버지인 척 진행한 이혼 소송과 관련해 YTN 취재진이 해당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재산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경찰은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감춰왔다며 제 발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재산 문제로 아버지의 사망을 숨겨야 했다고 진술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단서는 A씨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B씨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에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A씨 아버지는 지난 2022년 아내였던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씨 역시 아버지의 재산 69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달라며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습니다. 2심은 9월, 10월이 그때 재판이 날짜가 잡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만나게 해준다 그러고 3번 약속을 했는데 다 바람 맞았어요. 전문가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끝났다면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의붓어머니 B씨는 재산을 넘겨받을 권리가 상당 부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판 중간에 숨져 사망 신고를 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은 무효가 되고 아버지 재산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아버지 재산이 69억 원이 맞다고 가정하면 의붓 어머니에게는 최대 41억 원, 아들 A씨에게 28억 원 정도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살아있어야 더 많은 돈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 의붓 어머니에게 돈이 가는 게 아마 싫었을 거예요. 충분히 알아보고 아빠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의문은 남습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가을쯤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는데 왜 이제서야 냉동고에 시신을 숨겨왔다고 자백했는지입니다. 경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는 것은 물론 아버지의 사망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대표팀 명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함께 훈련한 34명 가운데 어깨 통증이 회복되지 않은 내야수 김영웅과 또 투수 엄상백, 전상현 등 6명이 빠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유정일 감독이 상무와의 자체 평가전을 마치고도 결정하지 못한 투수진에서 힘들게 4명을 출연했습니다. 뒤늦게 추구 합류한 NC 김시훈과 상무 조민석에다 선발 자원이던 엄상백,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오른손 불펜에서 전상현을 제외했습니다. 고영표와 곽빈, 최승용과 임창규 등 선발은 4명만 남겨 첫 경기 타이완전 선발은 나흘을 쉬고 호주전에서 다시 등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전 던지는 선수가 호주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 중간 투수들도 1이닝이 아닌 2이닝, 3이닝 가능하다고 해서 과감하게 엄상백 선수를 제외시켰습니다. 팀이 합류할 때부터 어깨 통증에 시달렸던 내야수 김영웅도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포수에선 선발로 내정한 박동원 외에 김영준이 남고 한준수가 제외됐습니다. 유중일호에 합류할 최종 명단은 28명. 소집 전부터 원태인과 구자욱, 손주영 등이 줄줄이 합류하지 못해 힘이 빠졌던 대표팀은 2주 동안의 훈련과 평가전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선발 투수와 장타력이 아쉽지만 짜임새는 타선과 탄탄한 수비, 무엇보다 강력한 불펜이 필승 전략입니다. 중간 투수들이 거의 각 팀의 마무리 선수들이 많으니까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고 결국은 쳐야 되는데요. 상대 팀 에이스들이 나오면 얼만큼 점수를 내는지. 고척돔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오늘 아침 1차 결전지인 타이완으로 출국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오늘 새벽 제주도 근처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승선원 27명 중에 15명만 구조가 됐고 나머지 12명은 수색 중입니다. 윤웅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사고 선박은 120톤이 넘는 대형 어선으로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변을 지나던 다른 선박이 15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고 나머지 1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승선원 27명 가운데 한국인은 16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한림항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앙구조본부를 가동해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주해경은 헬기 1대와 경비함정 2척, 연안구조정 1척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고 경비함정 2척과 구조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어선 10여 척도 수색에 동참하고 있으며 해군도 출동해 현장 수색을 도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사고 선박은 120톤이 넘는 대형 어선으로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변을 지나던 다른 선박이 15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고 나머지 1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승선원 27명 가운데 한국인은 16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한림항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앙구조본부를 가동해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주해경은 헬기 1대와 경비함정 2척, 연안구조정 1척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고 경비함정 2척과 구조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어선 10여 척도 수색에 동참하고 있으며 해군도 출동해 현장 수색을 도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윤홍성입니다. 네, 다음은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꽤 춥더라고요. 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도로 평년 수준을 3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따뜻한 외투 걸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현재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충남 지방은 공기가 다소 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습니다. 특히 중북부 지방은 영하권을 보이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현재 파주 영하 1.7도, 대관령 영하 0.7도, 대전은 3.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7도, 광주 19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대부분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를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제주도에는 휴일 오전부터 밤 사이 산발적인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